어떤 상황이 생겨도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했어. 이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야 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문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온갖 복을 다 받으면 좋겠다, 운이 좋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이 말을 하면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카페 회원분들하고 나누고 구독자님들하고도 나누고 했는데 정말 이 말을 하면서 삶이 어마어마하게 변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 비밀의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 소원이 이루어졌어. 적어보세요, 한번. 그래,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던 어떤 상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 간에 이거를 약간 나를 상징하는 문장처럼 써버리잖아요. 그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막 100번 쓰기도 하고 소원 쓰기도 하고 내가 목표를 뭘로 할지 시각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소원을 주문한 그 순간 주문을 받은 우주는 즉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1억을 벌고 싶어 혹은 10억을 벌고 싶어 라고 했는데 아직 1억이 안 됐어. 아직 10억이 안 됐어. 나는 구독자 10만 명이 돼야 돼. 20만 명이 돼야 돼. 100만 명이 돼야 돼. 근데 아직 안 됐어. 라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왜 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문한 다음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주문한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커피를 주문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어. 그럼 오렌지 주스를 먼저 막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보고 있으면서 아니 내 커피는 언제 나와? 왜 내 커피는 안 만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하지만 그 오렌지 주스를 빨리 타서 내보내는 게 그 다음 주문이 내 커피를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우연히 내가 얘 친구를 만났다. 우연히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다. 아침에 내가 우연히 어떤 내 사업에 영감을 줄 만한 내용을 들었다. 봤다. 성공한 사람을 만났다. 혹은 어떤 방송을 통해서 봤다. 책을 봤다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래, 소원이 이루어졌어. 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좋은 예고, 좋지 않은 예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잘렸다, 뭐 전세 계약이 연장이 안 됐다, 내가 살려고 하는 집값이 올랐다, 해고를 당했다, 영인에게 버림받았다, 이혼했다, 원하는 뭐 임신이 되지 않았다,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했다, 주식 투자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일들도 발생을 해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런 기분 나쁜 일들이 생겼을 때. 이런 기분 나쁜 일들이 생겼을 때도 바로 제가 아까 알려드린 운을 끌어오는 말버릇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운이 풀리는 말버릇. 그게 뭐냐? 그래, 소원이 이루어졌어.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 소원이 이루어졌어. 내가 연인과 헤어졌어? 그래,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너무 정신승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보고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다 우주의 치밀한 계산대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사는 그 연인과는 앞으로 아무리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없다면 헤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돼서 살고 싶어 라고 빌었는데 지금 다니는 그 회사를 계속 다니면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다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오히려 해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젊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없을 그런 시기에 내가 해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쵸? 한번 적어보세요. 우주는 치밀하게 계산한다. 우주는 치밀하게 계산한다. 성경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인간의 뜻하고 신의 뜻이 훨씬 높고 깊고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의 변화를 일으킨 어떤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을 때 새로운 문이 열렸다라는 걸 경험한 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집이 제가 대학생 때 되게 안 좋아져서 제가 막 여러 도시를 떠다니고 나라도 넘나들고 이러면서 지내면서 저라는 사람 자체가
예전에는 사장님 딸이고 대표, 잘 듣지 않고 말하고 명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영어를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듣고 들어주고 이런 습관이 10년에 걸쳐서 생겼고 해외 생활을 하고 한국에서 왔다 갔다 그 일을 하면서 지내는 시간 동안 그러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막 제가 대학원 한 달 다니다 물론 중퇴했지만 대학원 다니기 시작했었을 때 온라인으로 막 사업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굉장히 크게 막 확장시켰었어요. 그래서 그때 1,000,000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더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계속 승승장구 있었으면 저는 사업만 공부하는 사업가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외국으로 가게 되니까 제가 원하는 일 때문이 아니고 제 의지랑 관계없이 집에서 결정이 내려져서 한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외국으로 가야 돼라고 하니까 저는 사업가면서 대학원생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고3 애들하고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원하는 시점이 아닌 25살인데 19살, 18살짜리 애들하고 같이 수업을 공부를 하면 이게 얼마나 갭이 크겠어요. 그때 제가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고통스러우면서 더 마음 깊숙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때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책들이 띵낙한 스님 책, 마더 데레사 수녀님 책, 그리고 봉사활동하는 그러니까 돈과 관계없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분들 그런 걸 계속 만나고 다니면서 결국은 그림도 그리기 시작하고 한인미술가협회에서 네, 총무로 일하면서 매번 그룹전이나 어떤 엑스포 같은 데도 개인으로 단독으로 참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는 정말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매일 정말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제 삶에 되게 단단하게 반석이 생기는 시기였어요. 그 이후로 그림을 그리다가 비자 문제로 너무 비자가 잘 해결돼서 그 나라에서 적응을 해서 잘 지내길 원했는데 한국에 갑자기 와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제 남편을 만나게 됐고 남편을 만난 다음에 또 아팠어요. 아팠는데 아프고 난 다음에 내가 건강관리 너무 못했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자학하는 데 에너지를 썼다. 이제부터 나는 달라져야겠다라고 하니까 점점점 건강해지면서 유튜브도 하게 되고 아기가 4명이나 생긴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제 삶을 봤을 때 사람들이 너는 되게 이렇게 도약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한 4년 전, 5년 전으로 보면 저의 바닥을 친 시절이 있어요. 제가 바닥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까지의 방법을 쓰지 않고 나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구나라고 익숙했던 방법을 놔버리고 새로운 방법, 정말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갔을 때 그때 굉장히 큰 도약이 있고 그 도약이 있다 갑자기 또 뚝 떨어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때 켈리 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사람은 N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김송 회장님도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갔다 뚝 떨어지고 뚝 떨어져서 여기서 다시 버릴 건 다 버리고 추릴 건 다 추리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야지. N자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오래 갈 수 있다. 김송 회장님도 계단식으로 이 성장이 정체가 돼 있다가 그 가운데서 계속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고 해서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정체가 돼 있고 혹은 나락으로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가면 떨어졌을 때 다시 설 수가 없대요. 근데 많이 넘어져 보고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은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제 삶에서도 보면 저는 그때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저를 그 바른 길이라고 하기엔 뭐 약간 바른이란 말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장 저다울 수 있는 길로 저를 계속 이끌어 갔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길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신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 우주의 치밀한 계획 아래 있다는 거,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신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 우주가 당신 편이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내용도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모든 것을 알고 움직입니다. 네. 우리가 살면 여러분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이런 여기에 나온 히로시라는 주인공은 40대였어요. 불과 40년 만에 얻은 그 경험은 눈꼽만큼 작다는 거예요. 우주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대의 정보량과 비한다면.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훌륭한 지혜, 방식들이 우주에 무한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존경하는 어떤 분들을 보면 저 사람한테 내 삶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이 세상에 존재한 그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도 우주에서 지금 무한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의 양이 다르죠. 그래서 목표 달성과 어떻게 연결될까는 우주가 생각하는 거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래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움직일 때는 내가 우주의 힌트를 받았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의 힘을 최대한 살려서 주문의 힘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럼 주문의 힘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에 힘을 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에 힘을 실어주려면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말에 힘을 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나는 우주의 힘을 믿습니다. 혹은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함을 믿습니다. 제가 썼던 문장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였어요.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막 내가 위에서 떨어져야 돼요. 불이 났어요. 빌딩에서 떨어져야 돼. 불이 너무 많이 났어. 근데 내려가는데 너무 무서워. 근데 아래에 소방관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넘어져도 힘들지 않도록 해놨는데 내가 그거를 믿으면 빨리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더 거침없이, 더 불길이 나를 에워싸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되게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멈추면 이거는 계속 그 불이 나를 덮치게 만드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힌트가 왔을 때 내가 만약에 뭔가 하고 싶어.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갔는데 그게 맞았어요. 새벽에 나가서 그 새벽 하늘이 움직이고 추운데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걷는 걸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내가 살아있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똑같아요. 우주가 힌트를 줬을 때 우주가 달려라고 하면 달려. 우주가 먹어 하면 먹는 거고 우주가 이거 하고 싶어? 이게 내가 막 눌러도 하고 싶은 뭔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이걸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좋아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 이걸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진심으로 말하면 좋다는 거예요. 우주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진심인지 항상 확인하려고 해요. 이거 정말 네가 원하는 거 맞아? 이거 정말 네가 원하는 거 맞아? 라고. 그런데 주문한 사람이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나는 너를 신뢰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 우주에 그 불신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대요. 그러면 이 주문을 너는 계속 할 거야? 아니면 취소할 거야 중에서 취소한다 쪽에 강한 의지가 전달된다는 거죠. 나는 빚을 갚고 싶어 라고 주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온 우주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품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럼 빚을 갚고 싶지 않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빚을 갚고 싶어 라는 그 주문을 취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못해. 라고 중얼거리면 이게 새로운 주문이 돼서 이거 뭐 음식 하나 배달할게요. 그 다음 바로 띵동 취소합니다. 배달할게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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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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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전화해서 왜 음식이 안 오냐라고 닥달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순서에 맞춰서 그 기간 안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안에 도착할 걸 믿는 게 나아요. 내가 말한 게 그 주문이 쌓이고 쌓여서 눈앞에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주문을 취소하는, 내가 나를 믿지 않고 우주를 믿지 않는 말들을 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생겨도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했어. 이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야 라고. 이 원문에는 이걸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증거야 라고 계속 말을 할 때 좀 더 입에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색천장님들, 그 다음에 카페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계속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증거야 이런 말을 반복하거든요. 맞아요. 이러면 이 주문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증거야 라는 주문이 또 쌓인대요. 이게 쌓일수록 내가 원래 보냈던 뭐 막 빚을 갚을 거야, 집을 살 거야, 꿈을 이룰 거야, 난 변화될 거야 라는 주문이 더 견고하게 쌓여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문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미라클 팩토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새의 유튜브 함께 해주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